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이 결혼하게 되실 미래 배우자분의 성격을 먼저 뽑아봤는데요. 그분은 일단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 혹은 판타지스러운 로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다재다능한 사람이라서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결단력도 있어요. 거기다가 행동력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했던 정도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외모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어디다가 자랑하고 싶을 만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지 않아요. 항상 발전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부지런하고 항상 움직이는 사람일 거예요.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다. 그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은 기술직으로 가면 굉장히 잘 맞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기술직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흥미를 가지는 어떤 분야에 기술이 포함되는 게 있다면 그걸 발전시켜 보라고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더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손재주도 좋고 감각이 좋아요. 취미 생활을 하다가 일적으로 빠져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분야에서 한 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고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 로망을 모두 실현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람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랑 잘 풀어가려고 할 거예요. 일단 말주변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을 공감을 해주면서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방향성도 잡아주면서 다시는 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외형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게요. 성격 카드를 뽑았을 때도 이 사람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보였는데 딱 외모 카드를 뽑아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평범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꾸밀 수 있는 사람이고요. 패션 감각도 있는 사람이라서 옷도 잘 입고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피부도 되게 좋을 거고요. 체격 자체도 작진 않아요.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먹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잘 참을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살집이 있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 옷을 입고 봤을 때랑 얇은 옷을 입었을 때랑 태가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계속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탄탄함이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외모와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귀티가 나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느낌 있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질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직업이 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기술직이나 사무직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예술 쪽으로 직업을 가질 확률이 커요. 미술이나 연기나 노래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원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돈이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다. 끝까지 도전하고 싶은 직업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만의 감성, 이 사람만의 철학이 여러분을 더 끌리게 만들고 이 사람이 예술가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는 번듯한 직장이나 기술을 못 가지는 건 아니에요. 원하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술 계통의 일,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경로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로는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간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 치유를 위한 뭐 미술 치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람을 별로 믿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오히려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몇 년 이상으로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비혼주의로 혼자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쯤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또한 정말 순수한 마음을 다해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구나. 이런 직감을 느끼게 될 거고 처음부터 막 불타오르듯이 연애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지인처럼 연락하고 밥 먹다가 천천히 관계가 발전이 될 거고 두 분은 순수하면서도 어른스럽고 진중한 관계가 될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높이 사면서 할 수 있는 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두 분의 궁합이 어떨지 카드로 자세히 뽑아 볼게요. 두 분의 궁합이 아주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 두 분이서 만나는 시기가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시기에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치유가 돼요.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끌어줄 거예요. 힘든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게. 이런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힘든 마음들을 다 끌어안고 이상적인 세계로 끌고 갈 거예요. 나랑 있으면 항상 즐겁고 재미있을 거야. 너가 원하는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이뤄줄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어지면서 나의 깊은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특히나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지고 끌어나가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결혼이에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른 누군가한테는 이런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퍼즐을 딱 맞춘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든 점을 채워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절대 채워줄 수 없었던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당장 그 사람이 엄청 성공한 사업가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것도 느끼게 될 거라서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소중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실 걸로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의외로 상대방은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칸방에서 살아도 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돈을 적게 벌더라도 살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해. 이러면서 생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또 결혼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할 거고 상대방 또한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나에서 둘이 됐으니까 두 배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도 내 거를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또한 나를 항상 믿고 응원해 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좋고 잘난 사람이 돼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의 삶과는 가치관 자체가 아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앞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고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혼자서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더 평온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의 상대방은 굉장히 세심하면서도 계획형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과한 투자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행동할 사람이라서 크게 놀랄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칼이 막 박힌 하트가 나와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로는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의 상처냐면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큰 사람이에요. 혹시나 자기가 못해준 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상처를 주면 자기가 더 아파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별로 심한 말도 아닌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러면서 그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신중하면서도 소심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한 번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자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싸웠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은 하지 말걸,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은 안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됐어 그만 생각해 나 이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 내가 꼭 해줄 거야, 따로 돈을 모으든지 투잡을 해서라도 꼭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여리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외적인 모습은 어떤지 가도록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타고나기를 다른 이성들의 눈에 띄게 타고났어요. 기본적인 외모 자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한 수술까지는 아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 정도는 받으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일 거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와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외모거든요. 여자라면 글래머러스한데 외모도 예쁘고 그 외모 유지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남자로 치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하면서 눈썹 정리라든지 피부 관리, 머리숱 관리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뭘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직업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간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는 걸 이성적인 잣대로 네가 맞아 혹은 반대편이 맞아 이런 식으로 짚어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대표적으로 변호사, 판사, 갈등 분쟁을 조정하는 쪽의 일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차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경찰이나 의사까지도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질병, 몸의 불균형 중에서 당신은 이런 질병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문직 계열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로랑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갈등을 조절하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의사다 그러면 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을 다녀요. 그 병원을 꽤나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을 지켜볼 거거든요. 그러다가 인연이 발전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찾아간 법조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일을 진행시키다가 연애로 발전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이성의 감정이 생겨서 드러내지는 않고 짝사랑하듯이 지켜보다가 감정이 서로 발전이 되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연도로 따졌을 때 5년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고 5년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분의 궁합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궁합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파크 튀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도 오랫동안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을 사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는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마음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부정하는 시간이 있고, 대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서로에게 안 맞는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관계를 끌어갈 거라고 해요. 두 분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이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가 있어요. 하나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생각도 오랫동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들을 허투루 보지 않을 거예요. 거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을 어디로 구해야겠다라는 걸 혼자 생각을 막 하고, 현실적으로 여기가 딱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사람일 거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까지의 마음고생이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이랑 연인이 되고 난 후에는 전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책임을 질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다가 권태기가 오게 되면 그것 또한 그냥 지나가지 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뭐, 이렇게 안 해요. 둘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상담을 받든 다른 분위기를 가지든 계속 관계를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궁합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결혼했을 때의 장점, 싱글로 살았을 때의 장점이 반반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득 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은 할 거예요. 다만 결혼한다고 딱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거를 희생하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노력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지낸 세월이 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맞춰가려고 할 거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 있죠. 아이를 가져야 하나? 혹은 둘째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결혼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결정하고 그래, 확실히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어 한 다음부터는 내가 좀 마음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힘들어도 항상 내색 안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짊어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가정이든 직장 생활이든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선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하거나 승진하는데 오랫동안 노력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를 하더라도 꾸준히 견딜 수 있고, 특히나 미래를 위한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렇게는 안 했는데 미래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참고 일을 더 많이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회의감과 방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 사람은 20대 초반부터 어깨가 무겁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 사람을 지킬 수가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성실하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처자식을 굶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이 어떨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줘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쳤을 때는 엑소의 백현 씨나 정혜인 씨나 변호석 씨처럼 모성애를 자극하면서 잘생겼지만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요. 여자로 치면 일단 외모 자체가 뛰어나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예쁘다 할 정도.
날카로운 인상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의 사람이에요. 수지 씨나 한효주 씨, 박보영 씨 같은 구성애를 자극하면서도 예쁘게 생긴 스타일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또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을 거고 상대방의 직업이 뭘지 한번 카드로 뽑아 볼게요. 상대방은 외모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 외모를 활용하는 직업일 거예요. 모델이나 배우, 홈쇼핑, 인플루언서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직업이고 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인맥이 있거나 대단한 소속사를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작게나마 하나하나씩 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일 거고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이 일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 출연만 해도 혹은 한 번 사진만 올려도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직업일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직업이기도 하고 자기의 기쁨이기도 해요. 타고나기를 외모가 뛰어나게 타고났고 그게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외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족을 하고 직업적인 성취도 같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이서 만나는 경로랑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서 일적으로 엮일 확률이 커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찾는다든지 광고 문의를 하면서 이 사람과 연결이 될 거예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시기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5년 이상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길게는 9년까지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 괜찮네 생각하고 일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전을 하면서 애인 사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래 기다려서 만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궁합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일단 서로의 이상형이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는 마음에 들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나 성격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만남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연애적인 감정보다는 일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고 서로가 예상치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궁합이 좋아요. 처음에는 서로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 뭐야? 그냥 치워.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돈을 벌면서 살 수 있구나. 혹은 이렇게 사는 것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풍족하게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이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분야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오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다가 의외로 또 상대방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서 만나게 됐을 때는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풍족이 따라올 거예요. 돈 걱정은 평생 안 하고 살 수 있고요. 일도 계속 할 거예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산이 많은데도 계속 돈을 잘 벌게 되는 배우자가 들어오게 될 거고 여러분도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클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결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 나는 지금 앞길이 창창한데 결혼하면 내 일이 다 끊길 것 같기도 하고 일과 결혼 생활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도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어도 쳐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풍족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프리랜서에 가깝기도 하고 수익이 크긴 하지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다만 결혼까지 그 사람이 계속 방어적인 마음을 약간은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나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태도를 가진다면 상대방이 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상대방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흥미를 끌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모임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선택하면 앞뒤 안 보고 직진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회피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드러내고 오픈하는 스타일이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터놓고 얘기하자. 내일 가기 전에 오늘 바로 해결하자. 얘기하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은 없을 거예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만 사회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말, 싫어할 표현들을 가려서 하는 편이고 특히나 자기 연인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애인, 내 배우자에게는 더 다정하게 필터를 씌워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상대방은 애인이나 배우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성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준이 까다롭기도 해요. 외모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성격도 괜찮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맞다면 직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은 어떨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얼굴이랑 몸이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남자로 치면 몸은 되게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맨이에요. 덩치도 크고 함부로 시비를 못 걸 만한 사람인데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예요. 얼굴과 몸에서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몸매는 되게 섹시한 스타일인데 얼굴은 되게 베이비 페이스라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실 수 있다. 처음에 얼굴만 보고 대화하다가 몸을 보면 의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직업이 뭘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술을 배우는 기간도 오래됐고 일한 기간도 굉장히 길 거예요. 거의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서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자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자기 직업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쪽의 기술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허받은 기술이거나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잘 만드는 제품이라서 납품을 하는데도 을처럼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갑이 돼서 어느 쪽에 내가 납품을 해줄까 선택해서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못 벌고 힘들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나니까 남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했구나. 이 일에 진정성이 있구나. 너가 너무 잘하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이 기술력을 엄청 높이 사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거고 스스로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날 시기에는 이 사람이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 시기가 지나간 후에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선택하면서 제품을 팔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일. 노력한다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실 거고요. 상대방을 만나는 경로와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경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운명적인 만남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에 가야겠다. 혹은 소개팅을 해야겠다라고 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 없이 간 장소에서 이 사람이랑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는다든지 굉장히 우연처럼 두 분이서 나중에 얘기할 때는 와, 우리 진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운명이었구나. 인연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으로 보이지만 운명이고 필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시작은 사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들리는 경로가 있는데 오늘 하루는 거기에 공사를 해서 거길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경로로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거기 공사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걸?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가 공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두 분이서 만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라서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으로 두 분은 만나게 되실 거고, 만나게 되는 시기는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를 갈고 닦고 있는 시기고요. 그게 완성이 돼서 경제적으로 아주 독립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때쯤에 만나게 되거든요. 연도로 치면 10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3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1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이 기술을 익힐 거고, 그 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이대에 따라서 20대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고 30대면 오히려 일찍 1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연애는 계속 할 건데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운명이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궁합에는 특이한 점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만난다기보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만나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연애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날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그냥 거기서 거기더라, 비슷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대와 딱 만나고 난 뒤는 예전에 내가 불타올랐던 연애를 했을 때처럼 마음이 막 살아나고, 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싶다. 내 돈과 시간, 감정을 다 쏟아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일만 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일도 조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올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가 이제 사랑은 끝났어, 더 이상 불타오르는 연애는 힘들어 라고 할 시기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방어막을 풀고 나면 결혼까지는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연애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고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결혼에 대한 상대방의 가치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는 있어요. 나 결혼하기 싫어, 혼자 살 거야, 이건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의 약한 부분도, 나의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걸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단단하고 막힘없고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줄 거지만 그 안에는 남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자기만의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과는 공유를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는 그걸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나의 깊은 속마음을 다 꺼낼 수 있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하고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끄고 갈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은 내가 벌게, 힘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안락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핏 보면 다른 곳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보여질 수 있는데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자기 일을 운영해 나가는,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차고 넘친다 생각할 정도로 돈을 벌 거고요. 그런데 그걸 나 혼자 숨겨놓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다 베풀려고 해요. 그러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이러면서 생색도 별로 안 내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